안녕하세요. 화상관제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대기 부장판사님이 법률신문에 게재한 풀어쓰는 채무자회생법 두 번째 회생 절차. 첫 번째 시간이 이제 도탄 절차 일반이고, 두 번째부터 이제 한 4-5번 정도가 회생 절차입니다. 제2편에 나오는 법인회생, 일반회생이죠. 보겠습니다. 회생 절차. 회생 절차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이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법이 대원칙이죠.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 개념으로서 뭐 변론주의, 약간 좀 다른 개념이다만, 그래서 회생 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이 형사에선 뭐 불고불리 원칙이죠. 고소가 있어야 심리가 되고, 그렇죠? 기소가 돼야지 이제 심리가 되는 거죠. 회생 절차는 법인이나 개인 회생 절차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개인 회생 절차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은 채무가 10억 넘을 때요. 그 다음에 담보 채무가 15억을 넘을 때, 그때는 커트라인에 걸려서 개인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회생 절차, 흔히 말하면 일반 회생이죠. 개인에 대한 회생 절차를 실무적으로 일반 회생이라고 부릅니다. 회생 절차 흐름도가 있습니다. 개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하고요. 채권 조사 및 확정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재산이 구성을 합니다. 부인권으로 이제 뺏어올 수도 있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결의해서 인가를 합니다. 회생계획 수행을 하고 종결합니다. 만약에 이제 못하면 폐지가 되겠죠. 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채권자들, 뭐 회생 채권자나 회생 담보권자, 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여야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개시 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보전 처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처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중지 명령. 중지 명령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 강제 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중지, 뭔가 진행되다가 스톱되는 걸 중지라 그러죠. 포괄적 금지 명령. 금지라는 건 아예 하질 못하게 하는 거죠. 향후 강제 집행 등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신청인은 절차 비용을 연합하고 파산에서는 부채 기준이죠. 부채.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는 500만 원, 5억에서 10억은 700만 원. 그 다음에 10억에서 30억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200, 300, 500, 700, 1000, 1200, 1500, 2000. 이런 식으로 채무 수준에 따라서 절차 비용 연합이 되는데, 회생 절차에서는 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이 진행된다. 회생 절차에서는 또 그 회계법인에다가 그 이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감정을 하죠. 그 처분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돈이 많이 들죠.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으면 이제 법원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죠. 회생 절차 개시 원인, 변제기 있는 채무의 변제 불능이나 파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과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파산에서의 관제인과 비슷하죠. 똑같진 않죠. 비슷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 단체에서는.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이걸 불선임 결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외관상 경영자의 변화가 거의 없죠. 이게 예전에는 법정관리라 그래서 그 대표자를 다 뭐 비리, 뭐 책임을 물어서,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다 아웃시키고 법원에서 제3자를 임명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고, 원칙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인이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효과에 대한은 나중에 다룹니다. 그렇죠. 회생 절차 개시가 되거나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개별적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게 가장 도산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조사 확정 및 채무자 재산의 구성.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제 대상 채권이 확정돼야 되겠죠. 회생 채권이 어떤 거고 회생 담보권이 확정되어야 하고 변제 재원인 채무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하죠. 회생 절차는 집단적 포괄적 집행 절차이므로 채권 확정에 있어서 집단적 채권 확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시인하면 확정되고 부인하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이나 진행 중인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자들에게 가혹하므로 채권자들은 대부분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을 모르고 있겠죠. 관리인에 의한 채권자 목록 제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면 채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서는 반드시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란 회생 절차 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채무자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합니다. 현재 채무자에 속하는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인권은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한 사회행위, 편파행위에 대해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과 유사하죠. 로마법 파울리나 소권, 나중에 교과서에서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의 이동, 같은 점과 다른 점.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왔죠. 회생계획안 제출, 결의 및 인가, 관리인 등은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기재한 회생계획안을 아직까지는 안입니다.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은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여 회생계획안을 검토, 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은 회생 채권자들은 67%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담보권자는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표기는 조별로 합니다. 회생 채권자조, 회생 담보권자조, 주주조를 분류하여 실시합니다. 주주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또 많죠. 대부분이죠. 조별로 다수결에 따라 가결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실체법적으로 변경됩니다. 이게 나머지 파산과 개인회생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회생에서는 변경된다. 채권자들이 채무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표결을 통해서 채권자들이 일정한 다수결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 회생하고는 다르죠.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가결되지 못한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파산 절차 폐지하고 유사하죠. 다만 일부 조에서 가결 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로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다. 강제 인가의 대표적인 게 예전 벌써 한 10년 전에 쌍용 자동차가 있었죠. 쌍용 자동차가 지금 다시 한 10년 만에 다시 요즘 회생법원에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근로자들도 지금 쌍용 다니고 계신 분들 회생을 하는데 월급이 거의 절반 나오고 이번에는 아예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절반입니다. 절반. 한 300 받던 게 160이고요. 그래서 회생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는데. 회생계획의 수행과 회생 절차의 종결 폐지. 회생계획은 관리인이 수행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결합니다.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하죠. 이 파산 종결에서는 파산은 종결이라는 말을 채권자들한테 일부라도 배당이 되면 종결이라고 그랬죠. 근데 채권자들한테 일반 파산 채권자들한테 한 푼도 배당이 안 되고 재단 채권만 변제하거나 아예 변제를 못한 경우는 폐지된다 그랬죠. 용어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결 폐지.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파산 송고를 할 수 있는데 회생계획 인가전 폐지 경우는 이걸 결련 파산이라고 하죠.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다시 관리인에게서 채무자로 넘어온다. 회사면은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가 이제 넘어오겠죠. 자, 이제 회생 절차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표 이게 흐림도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개시 신청, 개시 결정, 채권 조사 및 확정, 채무자 재산의 구성, 부인권 등 회생계획안 작성, 결의인가, 회생계획, 수행 종결. 도산 절차의 흐름도는 여기서 이제 용어가 좀 차이 나고 거의
그 흐름도, 절차의 흐름도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회생 절차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